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이 얼마나 이 웃기는 당이냐면요. 자기들 민주당일 때는 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 강경 대응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탄압 아니니 뭐 어쩌니 대도 않은 소리를 헛소리를 하고 민노총을 보호하고 있죠. 이 노무현 시대 같은 자기네들, 노무현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책이 운명이란 책을 자기가 그 은사한 책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서 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운명이란 속에 바로 이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노무현이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는데 화가 엄청 많이 나서 강경 대응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의 책 운명의 상황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군 대체 인력 투입을 검토해라. 이제는 저 완전히 다 해고시켜버리겠다. 이런 작정으로 이 여파로 업무 개시 명령 있죠. 그걸 갖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드는 겁니다. 이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렇게 대응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헌법적 과잉 대응이다 하고 과잉대 민노총 편을 들어도 더럽게 들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헌법에 반한다 이게 반헌법적 과잉 대응이다. 힘으로 찍어 누리려 한다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뻔뻔스럽다는 거죠.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 자기네 민주당이 만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거기에 비서실장을 했던 누굽니까? 문재인. 자기들이 신조단체처럼 충성하는 그 민주인. 문재인. 그가 이렇게 회고록을 쓴 책, 뭐 녹음을 했던 누가 옆에서 기록을 했던 쓴 책, 운명이란 책이 나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5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발생하니까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거기 써 있습니다. 강경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11년에 자기가 썼습니다. 2011년에 쓴 책 운명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그런 구호를 내걸고 부산항 수출입을 막아서 주장을 관철하려는 방식의 화를 무척 많이 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4개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고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민주당 반헌법적 과잉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는 군 대체 지금 인력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명령만 내린 상태인데 뭐라고 과잉 대응한다고? 이 업무 지시 명령, 이 명령은 누가 만들었는데? 문재인이 지시를 받고 노무현 지시를 받고 만들었잖아. 그때 노무현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하니까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할 걸 문재인한테 지시했다고 문재인이 쓰고 있잖아. 강경 대응하라고 써 있잖아. 근데 뭘 헛소리를 하는 거야? 뭐 반헌법적 과잉 대응? 뭐 힘으로 찍어 누리려 한다? 운명이란 책, 문재인이 지은 책이야. 문재인이 지은 책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 나 이거에 딱 걸려드는 거죠. 이어서 문재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육로 수송률이 절대적이고 철도에 의한 수송 분담률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화물연대 파업은 합의 타결됐다. 말이 합의 타결이지 사실은 정부가 두 손을 번쩍 들었다. 두 손을 번쩍 들으니까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항복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재인은 말하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서 화물연대로선 대성공을 거뒀다.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다.
조합원도 크게 늘었다. 그런데 그 성공에 도취했는지 그로부터 두세 달 후에 또 2차 파업을 또 했다. 이들은 또 뭐 욕심이 또 생긴 모양이죠. 화물연대는 그해 8월에 두 번째 총파업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은 딱한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1차 파업 때와는 달리 굉장히 무리한 파업이었다. 정부도 온종으로만 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들한테 속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이런 역사를 다 쫓깨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 너희들한테 속지 않아.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냐 이거야. 지금이 코로나 이후 때고 또 문재인이 다 곡간을 다 털어먹고 가고 여기 남겨놓은 국고가 다 없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 정부가 운영하기도 힘든 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보다 더한 파업을 하니 민주노총이 결국은 이때 노무현이가 강경하게 하라 할 때 문재인이가 강경하게 해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강경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네? 결국 이래가지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벌써 딱 이들의 두 서너 단계를 지나가지고 벌써 딱 판단한 게 있습니다. 법과 원칙으로. 이거는 법과 원칙으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특허입니다. 특허. 법과 원칙. 국민들에게 준 특허입니다. 네. 정부도 온정만으로 대할 수 없었다. 문재인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결국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파업 당시에는 노무현 정부는 화물연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너희들하고 얘기 안 해. 업무 복귀 없이 대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무조건 복귀해. 그래서 경유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상 방해 혐의로 체포해서 사법 처리했습니다. 반면에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줬다고 문재인이 수레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응 방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반헌법적 과잉 대응이라고? 이 민주당이 이 사람들 말이지. 지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법과 원칙대로 지금 아예 닦아놓고 법과 원칙대로 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은 민노총한테 속았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속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근본적으로 법과 원칙을 어기고 있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과 원칙대로 하겠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파업은 내부 분열로 다수의 화물연대 노조원이 복귀하면서 16일 만에 끝났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듬해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현 정부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과잉 헌법 반헌법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은 반헌법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든 법을 반헌법이라고 하니 그들이 반헌법 정당이라는 것을 하늘 앞에 이실직고 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식해서 헌법이 뭔지도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에 이 노조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가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레이건의 길을 가겠다. 또 대처리즘의 길을 가겠다. 윤석열이즘의 길을 가겠다. 3자가 동일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사에 남을 일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겁니다. 뿌리를 뽑을 겁니다. 노조, 민주노총을 분쇄를 할 것입니다. 원래 이런 얘기가 있죠. 독사 새끼들 머리를 이렇게 쳐들기 전에 쳐들려고 할 때 머리를 쳐버리라고. 이미 독사들이 다 돼가지고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바로 법과 원칙입니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비서실장 때 행했던 그 고백, 결국 강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문재인이가 대통령 업적으로서는 그 법을 갖다가 강경 대응하는 소위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끔 돼 있는 것을 노무현이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이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딱 빠지고 그것은 노무현한테 해서 한 걸로 하지만 그거 개시 명령. 그런 사람이 민노총 지지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민노총 말을 다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민노총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거기에 인연이 돼서 자기를 도와줬으니 촛불 하면서 함께 촛불 하다가 지금 촛불이 지금 꺼질락 말락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을 분쇄한 유일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에만 남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 노조상에 남습니다. 지금 제가 왜 어떻게 합니까?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대처 수상은 탄광노조 그 영국병을 일으킨 그 끈질긴 제일 무서운 악질적인 탄광노조를 제압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1년 만에 딱 두 손 꿇게 했습니다. 두 손 쫙 꿇었습니다. 대처 앞에. 그래서 대처가 유명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철의 여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1년간 싸워가지고 1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꿇어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레이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공관제사, 미국 항공관제사란 거는 미국이 이 항공이 하루만 없어도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대륙이 크기 때문에 항공으로 전부 이 혈관처럼 이렇게 얽혀 있는 데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건데 항공관제사들이 전부 13,000명이 딱 담합해가지고 월급 올려라 뭐 해라고 요구를 딱 한 겁니다. 레이건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복귀 명령을 딱 내렸습니다. 전원 48시간 내에 복귀할 것. 명령을 내렸는데 복귀를 한 사람이 2,000명이 복귀하고 11,000명이 복귀를 안 했습니다. 바로 그날 그 결과를 딱 보고 그 시간 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1,000명 모두 해고, 파면, 전부 파면, 공사를 만들라고 전부 파면이야. 개인 비행기든 국가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주에서 하든 간에 모든 비행기 전부 파면시켜 버렸습니다. 직권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또 형벌을 하나 딱 줬습니다. 지금 11,000명 이 파업된 사람들은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평생 동안 미국에 재직하는 동안에 절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을 했는데 그럼 공무원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공무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이렇게 작용됩니다. 공무원 채용할 때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공무원 채용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는 그 사람이 신원이 미국 시민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취업할 자격이 있다 없다는 객관적으로 그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에 취업한다는 공무원의 취업을 못하게 불능으로 돼 있으면 그게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컴퓨터에. 공무원 취업 불가 나오면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 못하고 평생 실업자. 그러니까 막노동 가야 되는 거야 이제. 다른 거 배워서 다른 취직을 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법을 못 고치게 해놨습니다. 평생 가도록. 평생 비행기에 관제사로 취업을 못하도록. 어떤 대통령이 오더라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의 노조병을 고친 게 대처수상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열에 오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십시오. 끝 결과가 만약에 민노총을 해산시켜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남습니다. 세계 경제사에 소위 노조, 악성 노조를 제압했던 대통령으로 말입니다. 지금 두 대통령은 남아있는데 세 번째가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보통 용기 아니면 못하거든요. 국민들이 아픔을 같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성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민주노총이 세계에서 가장 질적으로 독한 노총으로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한 노총이 대한민국의 독총. 그 이름이 좋은 이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지금 가장 유명한 항공관제사, 미국, 그 다음에 영국 탄광노조, 그걸 다 이긴 분들인데, 이 한국의 민주노총은 탄광노조나 항공기 관제사 그 노조보다 훨씬 더 독하다는 게 세계 이름이 나 있는 노총입니다. 자, 이걸 제압한 윤석열 대통령 역사에 안 남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합쳐서 그를 밀어야 됩니다. 같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의 민생을 위하여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오늘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